안녕하세요. 중서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인지 그것에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이 그것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개인적인 의견은 바로 이곳에 땡땡이와 땡땡이가 김포와 검단의 가격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김포와 검단에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를 한데 묶어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징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포와 검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베드타운이라는 거죠. 즉 자체적인 자족도시가 아닌 바로 베드타운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고 그 베드타운 중에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서울과의 출퇴근으로 베드타운이라는 것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위치가 서로 입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곳에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을 그리고 전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서울에 있는 강서구가 결정을 내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서울 5호선의 연장이죠. 서울 5호선의 연장은 강서구를 지나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 김포로 지나서 검단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김포로 들어가는 이 노선 중에서 지금 첨예한 것은 검단 신도시에 3개의 정거장을 가지고 올 것이냐 또는 2개만 줄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김포시와 인천시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1년 이상을 아직도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김포시와 검단시 신도시를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김포시가 훨씬 더 비싼 지역이고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유지시켜주는 김포 골드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데 반면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 2호선으로 해서 인천으로 움직이는 거와 그리고는 전철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25년도 4월이 되면서 검단 신도시는 인천 1호선이 연장을 해서 공항철도와 환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공항철도의 환승은 김포공항을 지나서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김포공항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울 5호선, 9호선 등을 이용해서 서울의 2호선 등까지도 같이 움직여서 서울의 전 곳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서구에 진입하는 것을 놓고선 지금 김포시와 검단시, 신도시는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교통계획도 인천시, 김포시가 따로따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따로따로 계획들을 잡고 어디에 우선순위가 중요도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근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은 김포시나 검단 신도시는 여기 지도에 보이듯이 주변에 있는 인천과 김포에 있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강 건너에 있는 일산, 그리고 인천으로 보면 인천항 북항등, 그 다음에 부평공단, 부천, 그리고 마곡지구,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구로, 그 다음에 서울 중심, 그리고 강남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산업단지 중에서 김포시와 검단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인천이나 이쪽보다는 서울로 들어가는 이 교통노선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질의 직장은 지금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 주변이 아니라 바로 서울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다가 출퇴근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좀 더 지금 현재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에서 우열해서 우를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호선 등 많은 노선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쓴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마곡지구가 가장 중심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대장지역과 대장아파트를 찾는 방법 중에서 만약에 내가 마곡지구나 영등포, 여의도, 구로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주거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죠. 강남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남일 거고 거여의도나 영등포는 이 지역일 거고 서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서울 중심 쪽일 겁니다. 그리고 상암은 상암 주변에서 찾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마곡지구는 이 강서구 주변에서 또는 양천구, 영등포구 쪽에서 직장과 가까운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찾는 것이 이 강서구에서 떨어져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서 지금 현재 김포와 검단은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입장 차이가 비슷하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에 유리한 거는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 김포가 더 유리하지만 이제는 인천 1호선이 연장되는 검단 신도시도 이 접근성이 옛날보다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좀 더 편리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년도 하반기서부터 25년도에 접어들면서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은 여러 유튜브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죠. 바로 이렇게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의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검단 신도시. 그래서 인천에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가장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가 넘지 못하는 가장 큰 거는 바로 배드타운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검단이나 김포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나 직장들을 본다면 양질의 직장보다는 그 양질의 직장들은 대부분 서울 쪽에 자리하거나 서울 중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 김포시라든가 검단이 지금 다른 지역과 별개의 배드타운에 그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 이러한 유튜브를 만드는 낭만부동산으로서도 새로운 기준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양질의 직장이 김포시나 검단신도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드타운으로서 서울의 접근성이 얼만큼 좋아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김포시와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중심에 쓴 것이 바로 강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양질의 직장의 마지노선 서울 지역으로 본다면 강서구가 마지노선이죠. 그리고 나서 강서구에서 주거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이후로다가 계양신도시라든가 대장신도시, 부천, 부평, 그리고 검단, 김포시, 일산 이러한 쪽을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강서구에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아파트를 분석을 해본다면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가격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래량과 그 다음에 가격 등을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강서구의 어떤 땡땡과 땡땡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 영상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부터 좀 보겠습니다. 강서구의 이 맨 위에 있는 검정 글씨는 강서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연도별로다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는 강서구 아파트 중에서 8사형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녹색의 비율은 거래량에서 8사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17년도에 5,900에서 5,100으로 18년도에 거래량이 내려왔죠. 그리고 2019년도에 거래량이 3,7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5,800으로 상승을 했고 21년도에 2,800으로 많은 감소가 있었죠. 그리고 22년도에 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다소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24년도에 2,800으로 거래량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17, 18, 19, 20년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25년도만 보더라도 117건밖에 안 되죠. 이 117건은 3월 중순에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된 거래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5년도 2월 중순까지의 계약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중순서부터 3월 중순 사이에 계약한 것 중에서 일부가 여기 거래 건수에 들어갔는데 117건이죠. 그러니까 2달분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12월 달까지 이것의 6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7, 800건밖에 안 되니까 22년도의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8사형이 109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8사형을 보면은 17년도에 2,000, 1,600, 1,100, 1,700, 700, 100, 500, 800으로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거래량이 많아질 때와 적어질 때에 따라서 전체 거래량 중에서 8사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33, 32, 30, 30, 26, 17, 28, 28, 그리고 93이죠. 25년도를 제외한다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이 비율도 8사형이 비율이 좀 늘어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여기 2800에서도 26%, 그 다음에 660건 중에서도 17%, 그리고 이렇게 5,900선이었을 때는 33%, 그리고 3,700건으로 감소했을 때는 30%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래량으로 분석해 본다면 강서구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8사형 거래량이 30%대 초반으로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 이하로다가 줄어든다라는 모습으로다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8사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비싸게 거래된 금액들 연도별로 보고 그 다음에 전체 거래된 금액을 더한 뒤에 평균으로 나눠보면 평균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최고가랑 평균 가격의 비율이 어느 게 됐는지를 여기 차트에서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9억 4천에서 2018년도에 12억으로다가 올라가죠.
정말로 많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도에 1억 정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1억 3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3억이라는 돈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겨우 1억 정도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다른 지역들,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경기도 수도권을 본다면 23년도에 도리어 상승을 했는데 강서구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17억 5천으로 전고점과 거의 같은 금액을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5년도에 17억이니까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아니죠, 10개월 동안에 신고가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지나오는 걸로 보면서 강서구는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평균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평균 가격도 보면 17년도에 5억 5천에서 6억 2천으로 7천만 원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18년도에서 19년도에 1억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20년도에 9천만 원, 그리고 21년도에 2억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균가에서 최고 비싼 것은 22년도죠. 10억 1274만 원.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하락을 해서 9억 3천으로 내려왔다가 24년도에 10억 377만 원. 우리가 아는 최고가 21년도로 기준으로 한다면 전고점을 넘어선 거죠. 평균 가격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도 25년도의 평균가는 24년도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결국은 최고가로 본다면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21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넘어섰고 22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육박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속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23년, 24년, 25년도의 가격 변화로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곧 전고점인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22년의 전고점, 그 다음에 최고가로 본다면 21년도의 최고가를 25년도에는 넘어설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좀 보겠습니다. 최고가 대비 평균 가격의 비율. 자, 17년도에 58%, 18년도에 51%. 많이 올라갈 때죠. 그리고 나서 55% 다시 늘었다가 56%로 늘고요. 그 다음에 57%로 늘고, 그리고 22년도에 61%로 최고의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약간 축소를 하다가 다시 57%로 더 내려왔다가 59%로 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라는 뜻이, 그 평균 최고가보다 그 평균 가격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서구의 최고가와 그 평균 가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서구는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든다는 것. 즉 가격 변동이 상승이든 하락이 크게 되는 것은 결국은 최고가와 평균 가격의 가격 편차가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정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최고가와 평균 가격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면 사실 이걸 가지고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의 검단 신도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최고가 중에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김포시와 그 다음에 인천의 검단 신도시는 몇 프로가 저평가되어 있고 몇 프로가 넘어갔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평균 가격 가지고선도 평균 가격 대비 김포시 또는 검단 신도시의 최고 가격이 평균 가격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김포와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소개하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맞추기가 좀 어렵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고 했던 게 10억짜리가 하나 있던가 그렇고요. 나머지 김포에는 몇 개 단지가 있었죠. 그러니 그걸로다가만 이거 지금 매매 가격으로다만 보고선 김포와 검단 신도시가 저평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강서구의 아파트 전세 건수를 보면은 17년도에 6,900, 8,300, 8,3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000, 9,900, 9,800으로 다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됐고요. 빨간 거는 바로 이 중에서 84형이 거래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6,900건 중에서 2,300건이 84, 그리고 2,700건, 2,600건, 2,800건. 이렇게 움직인 것이 여기에 보시면 비율이 총 전세 건수 중에서 84형이 33%, 33%, 31%, 27%, 30%, 27%, 30%, 28%, 그리고 30%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전세 거래량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 전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017년도에 6,900건의 거래가 됐다면 이것이 2019년 만기가 되는 때는 8,300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전세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 9,000건, 그 다음에 23년도에 9,000건이니까 전세 거래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25년도로 본다면 9,900건 이상이 전세 건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18년도 짝수년도로 보면 8,300에서 만으로, 그 다음에 1,900으로. 그런데 24년도에는 9,800건으로 건수가 줄은 이유는 결국은 자동 연장을 했거나 또는 전세 임대인이 월세로 돌렸거나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서구의 전세 가격을 좀 분석을 해봤죠. 전세 가격도 최고가로다 전세 가격이 된 거와 최저가도 있지만 최저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전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평균 가격과 최고가로다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신다면 2017년도에 6억 3천에서 그 다음에 6억 5천으로 9억 천으로 19년도에 전세 가격이 아주 폭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10억으로 9억 6천으로 9억 5천으로 그리고 23년도에 8억 6천 5백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도에 9억 3천, 9억 5천, 9억으로 됐죠.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과 별도의 모습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전세가 2년 계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6억 3천에 했던 사람이 19년도에 9억 1천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즉 3억 가까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다면 여기 강서구에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는 과연 강서구에 19년도에도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즉 3억 가까이 대출이나 또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차인들은 분명히 살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19년도에 9억 1,900에 있었던 사람이 21년도에 9억 6천으로 5천만 원이 또 올라갔습니다. 또 2년 후에 또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 23년도에 8억 6,500으로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역전세, 임대인은 현금 1억을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을 빼줬는데 25년도가 됐더니만 다시 9억으로 상승을 해서 3,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최고가로 봤을 때의 얘기죠.
그러면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자, 짝수 연도부터 보겠습니다. 4억에서 4억 6천으로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상승을 했죠. 20년도에. 그러니까 임차인은 2018년도에 4억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20년도에 6천만 원을 마련해서 4억 6천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3천만 원을 더 올려서 줘야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24년도에도 5억 2천으로 올라갔으니까 3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평균가로 보면 그렇죠. 그럼 홀수에서 평균가를 한번 볼까요? 자, 3억 8천에서 4억 2천이니까 4억 2천이면은 얼마가 더 올라갑니까? 4천만 원을 더 플러스 해줘야 되죠. 그러던 것이 21년도에 1억이라는 돈을 더 올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되돌려줘야 됐죠. 그리고 25년도에 다시 6천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강서구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즉 아까도 보여드렸던 매매 가격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변화된 모습들을 본다면 지금 강서구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강서구가 상승하는 거랑 과연 검단 신도시랑 경기도 김포시는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보죠. 자, 2017년도에 최고 전세 가격과 평균 가격에서 보면 60%, 그 다음에 18년도에 62로 늘었다가 19년도에 전세 금액 차이가 46으로 줄죠. 20년도에도 46으로 줄고요. 그러다가 21년도에 다시 54%로 늘고 22년도에 52로 줄었다가 23년도에 58, 24년도에 56, 그리고 25년도에 62%. 매매 가격이 변화된 것도 같이 여기서 보신다면 결국은 가격이 급상승을 하던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상승했던 그 시기에 최고가랑 평균 가격의 이 편차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과 평균 가격의 범위가 점점 늘어난 것은 커진 것은 결국은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 가격과 최고 가격의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 차익이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3억 8천서부터 5억 2천 그리고 지금 5억 6천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전세 가격. 이것이 검단의 신도시와 경기도 김포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10억짜리 평균 매매가가 10억이었죠. 10억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강서구의 10억짜리 아파트를 판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김포시라든가 검단으로 갈까요?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강남 쪽으로 움직였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강서구의 매매가에 대해서 이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만 강서구에서도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인 아파트, 중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고는 좀 더 좋은 곳이나 또는 좀 더 쾌적한 곳으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경기도 김포라든가 검단 신도시의 주거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있겠지만
직장을 가지고 있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팔면 강서구보다 좀 더 상급지에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김포시라든가 검단 신도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고민을 해볼 만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5억대였죠. 그러면 이렇게 강서구에 5억대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전세 보증금이 다 현금의 자기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현금과 대출로다가 대출을 가지고선 5억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아까 보셨듯이 어떤 때는 3억이 올라가기도 하고 1억이 올라가기도 하고 6천만 원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 현금을 그 돈을 마련하거나 대출로다 충당을 해서 그 올려줄 수 있었다면 강서구에 계속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올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딜까요? 서울로다 진입을 하기에는 그 돈으로다가는 서울 진입이 불가능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강서구보다 양천구나 여의도, 영등포 쪽이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 강서구에서 전세를 올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평구, 그 다음에 계양구,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나 김포 또는 일산 쪽으로다가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쪽으로 이동을 할 때 전세로 움직일 것이냐 매매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매매로 간 사람들도 있고 전세로 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매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로 간다면, 매매로 간다면 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대출로 해서 이 김포신도시라든가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단신도시와 김포의 매매가는 결국은 강서구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매매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세를 5억 전후에서 살고 있는 강서구의 중서민들이 그 사람들이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로 내려가서 내 집을 마련을 한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전세 보증금과 비슷한 금액대의 매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매매 가격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대부분 평균 가격이 매매가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강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는 강서구의 전세 가격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높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매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처음 이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가 안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드타운이라는 거죠. 그 배드타운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배드타운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강서구일 수밖에 없고, 강서구의 전세 가격이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거 입지에 따라서 대장 아파트는
그 별개의 금액으로 움직이겠지만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중서민들이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결국은 강서구의 전세 가격에 비추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부동산을 보신 분들은 경기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매매 가격을 보고 대장 아파트가 아닌 중서민들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강서구의 전세 가격에 준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김포시와 검단 신도시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분명히 검단 신도시와 김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대장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전히 낭만부동산 개인이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악플은 사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